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하나 올립니다. 요즘 바빠서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 영상 하나 올려봅니다. 참고로 난 그냥 일반인입니다. 대단한 지적 수준을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8월 17일 오펜하이머를 봤어요. 스포는 안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오펜하이머를 본다면 정말 재미없는 영화다. 중간에 나갈 수도 있다. 오펜하이머를 재밌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광팬이거나 두 번째, 평소 정치, 시사, 토론을 좋아하고 근현대 세계사를 일정 수준 이상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1번, 2번이 아닌 경우는 다들 재밌다, 명작이다, 흥행작이다 하니까 난 재미없다고 하면 무식한 것 같아서 그냥 군중심리에 휘둘려서 재밌었어 라고 말하던가. 솔직히 오펜하이머 재미없는 영화예요. 저도 놀란 감독 광팬으로서 인썸니아, 미행을 빼곤 다 봤고요. 유일하게 놀란 감독 영화는 극장에서 2번, 3번 N차 관람을 하면서 숨겨진 메시지와 놓친 장면을 다시 보는 재미로 2번 이상 봤는데, 이번 오펜하이머는 N차 관람은 안 할 것 같고 국내에서도 그렇게 흥행할 것 같지 않아요. 놀란 감독의 영화가 덩케르트 때부터 뭔가 폼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요. 오펜하이머 이전 테넷 같은 경우는 영화를 너무 꼬아놔서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통해 해설과 리뷰를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영화였어요. 다들 극장에서 테넷을 보고 나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난 테넷을 리뷰하는 영화 평론가 유튜버를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저들은 저걸 딱 한 번 보고 모든 걸 이해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가면 갈수록 대중의 지식 수준을 테스트하는 느낌이 들어요. 편하게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덩케르트 같은 경우도 독일군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영화인가 싶을 거예요. 솔직히 여자들은 2차 세계대전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전쟁의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덩케르트는 영화의 파트가 3개로 나뉘고요. 3개의 파트가 시간의 흐름이 다 틀리고 별개의 내용인데 저걸 모르고 보면 뭔 내용인가 싶어요. 놀란 감독 영화의 매력은 결말에 다다라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주고 열린 결말로 끝나서 영화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다들 틀려요. 인셉션 같은 경우 마지막 장면이 현실이네 꿈이네 해석이 분분해서 영화를 보고 나서도 리뷰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놀란 감독의 영화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솔직히 영화를 깊게 보지 않고 결말과 답이 뻔히 정해진 권선징악 사상에 물든 영상만 보는 사람들은 놀란 감독의 영화를 잘 이해하기 힘들고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한테 놀란 감독의 영화는 뭐냐 이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아내랑 연애 시절부터 놀란 감독의 영화를 쭉 같이 봤지만 내 아내는 놀란 감독의 영화를 전혀 이해 못해서 항상 영화를 보고 나면 내가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제일 설명하기 어려웠던 영화가 인터스텔라였죠. 내가 영화 광고를 보고 예상한 오펜하이머는 핵폭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생각과 이념이 다른 과학자들과의 대립구도,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과학자로서의 고뇌, 그리고 핵폭탄이 터지는 과정을 작은 원자 단위부터 보여주면서 우라늄 원자 핵이 쪼개지고 연쇄 핵반응이 일어나고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을 영화에서 세세하게 표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펜하이머가 소련 간첩죄로 누명을 쓰고 순교자로서 쓸쓸하게 뒷방 노인으로 퇴장하면서 여운을 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차라리 폭발 장면은 CG를 쓰던가 아니면 그냥 트리니티 실험 당시 찍었던 핵폭발 흑백 영상을 썼으면 좀 더 리얼리티가 살아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솔직히 폭발 장면을 CG 없이 구현했다 하는데 우리가 보던 버섯 구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딱 봐도 위력이 약해 보여요. 그리고 대사가 너무 많아서 진짜 3시간 동안 자막 읽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오펜하이머도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데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한텐 마지막 반전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펜하이머를 재밌게 보려면 일단 여러 유튜버들이 말하는 사전 정보를 보고 가시고요. 영화 초반 살짝 언급되는 스페인 내전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보고 영화를 보시면 왜 오펜하이머가 스페인에 돈을 보냈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결과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지적 수준에 따라 오펜하이머를 보는 재미는 틀립니다. 오펜하이머를 재밌게 봤다면 진짜 그 사람은 일반 사람의 범주가 아니다. 영화는 핵을 만드는 과정, 핵 폭발할 이야기보단 정치적인 이야기가 더 많다. 대사가 존나 많아서 중간에 놓치면 따라가기가 힘들다. 오락적인 재미는 빵이나 다름이 없다. 기존 놀란 감독의 영화를 기대하고 보면 실망이 크다. 굳이 아이맥스에서 볼 이유가 없다. 영화의 장점은 미국의 유명 배우들이 조연, 엑스트라로 많이 나오고요. 조시 하트넷은 진짜 잘생겼다. 물리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다. 생각보다 수위 높은 장면이 나와서 자식들하고 보는 건 주의 요망. 내 딸하고 보러 가려고 했는데 내 딸이 과연 이 영화를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트리니티 핵실험 직전
다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은색 고글을 쓰는데 리차드 파인만은 태연히 차 안에 앉아서 저런 안경을 쓰면 핵폭발을 어떻게 보냐는 대사를 치는데, 예전 맨하탄 프로젝트 관련 유튜브를 봤을 때 누군가 댓글에 리차드 파인만만이 핵실험 직전 자동차 유리만으로도 자외선 차단이 가능해서 유일하게 핵폭발을 자세히 본 사람이라는 비하인드 이야기를 남겼는데, 이 댓글 내용이 영화에 그대로 나와서 오펜하이머를 보는 깨알 재미가 있었어요. 이번 오펜하이머는 오락적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놀란 감독이 앞으로도 더 많은 영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놀란 감독의 영화를 보면 굉장히 신선한 소재의 영화들이 많아서 늘 기다려져요. 테넷이나 인셉션 같은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오펜하이머를 보고 나서 오펜하이머 리뷰 댓글을 봤는데 다들 칭찬 일색 명작이라 말하는데 부정적인 댓글이 하나도 없어서 놀랬습니다. 진짜 다들 재밌게 봤나요? 오펜하이머? They've used it.